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포항과 경주, 울산, 해오름 동맹 3개 도시 단체장들이 만나 동해선 광역 전철 연장 구축을 최우선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광역 전철망이 구축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철은 현재 부산 부전역에서 기장을 거쳐 울산 태화강역까지 65km 구간에서 운행 중입니다. 하루에 100회 넘게 운행하며 일일 9만 명 이상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보다는 빡빡하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꽉 차왔어요. 두 번째 역보다는 다 서가 왔어요.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전철을 경주와 포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바로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동해선 복선 전철 선로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기찻길에 전동차를 얹고 기존 플랫폼을 전철용으로 고치기만 하면 연장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주시입니다. 1단계 사업은 848억 원을 투입해 북울산부터 신경주까지 37.7km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관광객 유치와 KTX 신경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당수의 울산 북구 주민들이 KTX 신경주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경주는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연결되면 경제 물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더 편하게 경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완공되면 경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신경주에서 KTX 포항역까지 36.9km와 신경주에서 동대구까지 4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은 운행 구간은 길고 이용객은 부족해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과 경주, 울산 세 도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광역 전철망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상계 지자체가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광역전철 연장보다는 동해선 전철 선로에 시속 250km까지 달릴 수 있는 KTX 이음 열차를 조기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이 포항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린 전철을 타면 포항에서 울산까지 약 1시간 10분, 부산까지는 2시간 반이 걸리지만 KTX 이음을 타면 부산까지 76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이 부울경 메가시티보다는 포항과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초광역 전철망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소방청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49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각종 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소방 안전관리자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합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시장 내 전기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행정 지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8년 이후 이달까지 일어난 전통시장 화재는 268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당초 지급했던 원전 지원 가산금을 모두 회수해가자 이에 반발한 영덕군이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열린 국감에서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전 예정지 주민들도 지난 10년간 일방적 피해를 겪어왔다며 정부와 한수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유치에 대한 대가로 영덕군에 줬던 380억 원에 이자까지 붙여 모두 회수해갔고 영덕군은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원전 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영덕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당초 약속한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건설이 취소에 따른 그런 책임을 영덕군에 지금 미뤄서는 지금 옳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소송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대성적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도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거 원전 얘기만 나오면 악밖에 안 나와요. 다음에 만약에 들어와갖고 원전 부지로 달하면은 나는 땅 요만큼도 안 주고 싶어. 국감에서 한수원 부사장은 영덕 주민의 피해 보상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있다면 요청하시면은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예요? 뭐 말하면 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수많은 움직임을 해봤지만 야들은 너희는 죽게라. 원전 정책 변화로 영덕 지역의 큰 사회적 갈등과 함께 재산권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소형 모듈 원자로와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생명 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후보지는 올해 연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업단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실사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독감 환자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3년 만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독감 역시 최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관심에서 멀어졌던 트윈데믹이 올 겨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에는 발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심심찮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기로 판명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독감까지 서서히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강원도에 조금 발견된다는 조짐은 있고 아직은 저희 쪽은 독감 환자가 저번 주에 한 명 있었고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경북도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진료 환자 1,000명 가운데 의사 환자 수가 6명대였던 것이 이달 들어 10명대로 올라서는 등 독감 의사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하루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3주 만에 3만 명 중반대로 3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음으로 인해서 이 독감 유행 수준이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그 독감이 유행이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이제 상승 곡선을 타게 되면 좀 더 그 오류 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은 학교와 요양시설 등 다중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어린아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방 접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법광사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180cm 크기의 머리 없는 불상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불상이 머리가 없는 상태로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출토됐으며 부처를 안치하기 위한 대좌를 포함하면 전체 크기가 460cm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석굴암 불상보다는 작은 비교적 큰 불상에 속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법광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으며 앞선 조사에서는 금동 장식과 귀면와 등 3천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는 6,336건 발생했고 2020년에는 1,269건의 사고로 82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전체 사고의 28%가 점심 이후 긴장이 풀어지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로 끼임 사고가 많았고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도 사고 발생률이 22%로 높았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끼임에 취약한 헐렁한 옷을 입지 말고 회전체는 되도록 안전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회전체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금방 차가워집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mm 미만,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8도, 영덕과 울진 11도, 포항이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등이 14년째 펼치고 있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올해에도 7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7번째 준공된 집은 포항시 호미곶면 고귀순씨 댁으로 지난 태풍 흰남노로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는데 싱크대와 도배, 장판도 교체했습니다.